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미국 주식 중에서도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인데 바로 AI 의료 관련한 종목군들이에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의료 관련한 종목군들 사실 정책으로도 엮여가지고 좀 잘 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좀 모멘텀도 있었고 관련 내용들도 좀 볼 거고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기업이고요. 티커명이 RXRX예요. 기억하기 쉽죠? 그리고 슈로딩거라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타라라고 이제 세 가지 기업들 가지고 왔고요. 일단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20억 달러, 10억 달러 후반대 이 정도. 그렇게 큰 기업들은 아니기는 한데 최근에 성장성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도 좀 있어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제 좀 많이 다뤄졌던 그리고 최근에 AI 의료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 특징주 이러면서 뉴스도 많이 보도가 됐었던 그런 내용인데 일단 FDA 쪽에서 언급을 한 내용들입니다. 네, FDA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 일단 AI 의료 관련해서 동물 실험을 보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약 어떤 뭔가 약물을 만들 때 그리고 임상 단계에 좀 들어갈 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안전한 약물인지 그리고 성능 효과가 있는 그 약물인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는데 이런 동물 실험 관련해서 동물 실험을 하지 말고 요거를 AI로 대체해라 라는 그런 FDA의 권고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물 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AI 기반 계산 모델이라던가 실험실 환경에서 오가노이드 독성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동물한테 좀 테스트를 하는 거고 동물한테 이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특히 오가노이드 독성 테스트 쪽에서 AI로 대체를 하자라고 이제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대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약물이 이미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된 유사한 규제 표준을 가진 다른 국가의 기존 실제 안전성 테스터를 사용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왔어요. 네, 보면은 이제 신약 개발에서 동물 모델 사용을 줄이고 AI 기반 모델로 대체한다라고 이제 좀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FDA가 앞으로 1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할 예정인데, 항체 기반 약물이라던가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이거를 시범 적용한 뒤에 장기적인 정책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이제 FDA가 좀 제시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비동물 실험을 통해서 강력한 안전성 데이터를 제출하는 제약사는 이제 간소화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까다로운 단계들을 거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AI 기반으로 그리고 비동물 실험으로 대체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까다로운 심사를 조금 더 축소해줄 수 있다. 좀 이제 더 이제 효율화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요 FDA의 권고가 나오고 나서 여러 증권사들 쪽에서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했는데 특히 TD코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FDA의 새로운 전략적 초점에 부합하는 전임상 시험을 위한 대체 방법에 대한 신약 개발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하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동물 실험을 어느 단계 하냐면 우리가 FDA 전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임상 시험을 비동물 기반으로 대체를 이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작 개발자들이 AI 관련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사용을 늘리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바이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인 세타라라던가 그리고 슈레딩거 같은 물리 기반 계산 플랫폼을 포함한 전산 신약 개발 업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지목이 됐다 보니까 이 이후로 FDA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AI 의료 관련한 기업들 특히 여기에 지목된 세타라라던가 슈레딩거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동물 실험을 AI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뉴스 기사들 찾아보니까 올해 2월 달 정도에도 이미 우리나라도 그 AI로 대체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산업으로 좀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과 협력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기업은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입니다.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랑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혁신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보통 그 전통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근데 이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로 이제 약물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네, 그러면서 좀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좀 단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커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핵심 플랫폼은 리커전 OS라고 해가지고 뭐 생물학이라던가 뭐 화학 그리고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주고요. 여기 분이라고 잘못 썼는데 분석입니다. 분석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주요 타겟은 암이라던가 희귀질병, 감염병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좀 데이터 기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종합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이슈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9월 달에 그때도 한번 제가 의료 AI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9월 달에 그 REC994라고 해가지고 그 뇌 치료제 물질이거든요. 뇌 기형 치료제 그 물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보 물질 임상 일상 시험에서 안전성 그리고 내약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였다라고 그때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다뤄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형 종양 치료제예요. REC617이라고 해가지고 요 후보 물질도 마찬가지로 임상 1, 2상 중간 데이터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이 왜 중요했냐면 결국에는 리커전의 AI 플랫폼 자체가 이 플랫폼이 개발한 신약들이 결국에는 실제 임상에서 유효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이거 AI가 개발한 약들이 실제로 효능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AI가 개발한 약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좀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어떤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도 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엔비디아의 GPU 좀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약을 좀 탐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1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로슈라던가 바이엘, 사노피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 엄청나게 땅땅한 제약사들이랑 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뭐 최대 일단 17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인 수입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다가 그 파이프라인 파트너십 관련해서 좀 봤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큰 회사가 로슈예요. 네, 로슈랑은 최대 120억 달러 규모, 거의 4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일스톤당 거의 3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로슈랑은 좀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기술력을 확인시켜 준 거고 이런 큰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이제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자금 흐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쭉 파트너십이 있으니까 요약을 해놓은 표니까 요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상 성과 시점 같은 경우에 일단 올해 굉장히 많은 그 발표 시점들이 몰려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뭐 전임상 데이터라던가 그리고 상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일단 후보 선정이라던가 이런 일정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 그리고 성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상으로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뭐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이런 기업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 이제 많은 파트너 기업들과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아니면 파트너십이라던가 뭐 자금 유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좀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R&D를 한다던가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과의 어떤 그 임상의 성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임상 성과를 좀 내게 되면은 중간중간 좀 마일스톤 받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슈로딩거라는 기업인데 앞서서 이제 사실 동물 FDA 관련해가지고 그 AI로 대체하는 그 내용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 두 번째 슈레딩거라는 회사랑 그리고 이제 서타라라는 두 가지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상으로도 탄력도가 상당히 좀 셉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제일 세게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후에 서타라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로 좀 움직임이 나온 기업인데 일단은 슈로딩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I 의료 기업으로 이제 엮이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은 뭐 물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AI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이라던가 소재 개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만들어주는,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바이오테크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AI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슈레딩거나 그리고 서타라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게 소프트웨어만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마에스트로라던가 라이브 디자인 이런 것들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 기업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뭐 새로운 양이다, 뭐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보통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되게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 슈레딩거의 소프트웨어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이 컴퓨터상에서 분자 구조 뭐 예측하고 테스팅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용이라던가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슈레딩거의 컴퓨팅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약사의 어떤 제약사라던가 그리고 소재 산업 고객들 이런 것들이 보통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가장 좀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노바티스랑 1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이제 선물로 일단 받아가지고 최대 23억 달러 마일스톤 규모의 단연간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작년에도 같이 좀 부각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중인 억제제 SGR3515라는 그 플랫폼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전임상 데이터가 AACR, 아마케에서 심포지엄에서 공개가 됐다고 해요. 근데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종양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3515라는 그 물질이 항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 성장을 70% 이상 억제를 해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일상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일상 임상 진입을 하고 데이터가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FDA의 동물 실험 대체 정책의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FDA가 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좀 권장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서. 네, 그래서 이제 슈로딩거의 컴퓨팅 플랫폼이 좀 주목을 받았고 이 슈레딩거의 소프트웨어가 대안으로 각광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좀 충성도 자체가 되게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이 슈로딩거의 플랫폼을 사용한 기업들은 90% 이상이 다시 재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통적이긴 합니다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좀 마진율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이 거의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마진율도
GDP 좀 남기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써놨네요. 소프트웨어는 80% 이상의 좀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8에서 10%, 13%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진도 잘 남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다 고성장 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AI, 이 소프트웨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매년 40%씩 성장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고성장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많이 벌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타라라는 기업인데 서타라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뭐 신약 개발 과정을 좀 효율화시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할 때 마찬가지로 좀 실험이나 이런 데이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간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간이나 비용 좀 줄여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제품은 뭐 뭐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약물의 체내 작용을 예측하는 요 제품 있고요. 그리고 뭐 피오닉스라는 약동학 분석하는 그리고 피나클 21이라는 임상 데이터 뭐 표준화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사가 이제 제약사 있고 연구기관이나 규제 당국 이렇게 좀 고객입니다. 당연히 이제 하고 있는 산업들은 뭐 굉장히 뭐 암이라던가 종양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규제 당국이 고객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규제 서비스를 서타라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출의 30% 정도가 그 규제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규제 기관들이 있잖아요. FDA도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EMA라고 해가지고 FDA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규제 기관인데 FDA나 EMA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임상 데이터 관리해주고 표준화 좀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뭐 제출 준비랑 관련된 어떤 전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 피나클 21이라는 그런 이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약동학 분석이라던가 약물 체내작용 예측 이쪽 플랫폼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좀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점유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경쟁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화학정보학 소프트웨어 회사인 케맥슨을 작년 10월 달에 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일단 점유율 확대 그리고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기관도 거의 한 2,0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FDA 동물 실험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물 실험 감축 정책에 맞춰서 논 애니멀 내비게이터 요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책에 가장 부합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련된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미국 중심으로도 굉장히 좀 최근에 이제 관심도가 유입되기 시작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 뭐 임상 단계라던가 이런 모멘텀들 확실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